상처가 좀 있다. 예. 이번이 몇 번째인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 활동성이 차가지고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예. 안에 발목부터 아픈- 고관절까지 선생님 뭐 연골이란 연골은 다 아, 달아 그랬었잖아. 없어졌습니다. 그게 진짜 한배가 느낄 관절이 때 어긋나고 어떤 뼈가 것인지 부러져도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 다리로 그걸 느끼기 위해서 걷고 또 뜁니다.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발가락 움직여 보자. 이쪽은 혼자 움직일 수 있냐 다리는? 다리가 아닌 것 같아. 남의 다리 손대는 느낌이니까. 예, 기억하는 한배 한 같은 경우는 온몸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붓고 뼈가 부러져 살점이 찢겨나가도 아픈지를 모르고 나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상처가 반복되면서 그 흔적은 고스란히 몸에 남았습니다. 남들은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나에게 통증은 그 무엇보다 절실한 감각입니다. 아픔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신생아 때부터 예방접종을 하면은 우려야 되잖아요. 주사를 맞거나 예방접종, 또 병원서 치료할 때도 주사 맞고 어쩌고 하면 우려야 이게 정상인데, 여지껏 오늘 또 보셨겠지만은 병원에서 뭐 주사기 찌르는 순간에 앗소리 한 번 안 오고, 물론 인상은 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느껴서인지 찡그리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바늘이 들어가도. 수술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수술 이제 마취 깨기 시작하면은 그 진통제를 달고 옆에 있어도 아프다고 못 느끼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수술하고 나도. 피부에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감각. 통증은 뭔가가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위험이 닥쳐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나친 자극이 들어오면 피부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뇌에 통증 신호를 보내지만 그 통로가 차단되면 뇌는 통증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픈 걸 아픈 거라고 느껴야지만이 더 큰 앞으로 닥칠 위험한 요소를 피할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물주가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 중에 아픔을 아픔이라고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정말 훌륭한 완벽한 인격체가 되게 한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nhydrosis라는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앞글자 알파벳을 따서 일명 시파라고 불리는 이 병은 지금껏 수도 없이 반복된 골절로 3남매 모두 멀쩡한 뼈가 없을 정도입니다. 통증은 내 몸에 닥친 위험을 느끼는 감각. 모든 감각은 저마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편의에 의한다는 점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통증을 모르는 몸은 온도 변화에도 무감각합니다. 체온이 오르면 우리 몸은 열을 내보내기 위해 땀을 배출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보통은 열이 오르자마자 땀을 흘립니다. 땀은 열을 증발시켜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땀이 나지 않으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기가 걸리거나 외부에 바이러스가 오거나 염증이 생길 땀이 안 나면 체온이 37도에서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39도까지 올라가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신경조직인 대표적인 뇌도 죽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애들이 조금 지능 저하도 올 수 있게 되게 되고 발달 장애도 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들 남매에게 세상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한겨울에도
피부에 닿는 냉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의 세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 마디마디가 다 닳아버린 두 다리론 혼자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고관절 탈고됐을 때 그때 구구차 한번 실러갖고 거기서 시커 묻었거든요. 할머니 손잡고. 그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못 걷어 다니니까. 그래도 못 빠짓고 다니는 것은 했는데 안 되니까. 아빠 등 옆이면 다시 애기 아니 아기의 모습으로 원래대로 돌아간 거. 지금도 그거 꼭 붙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으로 남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바깥 세상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들 스스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돼야 되는데 여지껏 자기들 스스로 마트 한 번을 못 가봤어요. 문방구를 가본다거나 몸이 저렇게 아프니까 아침에 학교 제가 출근하면서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데려오고 그러면은 일단 집에 오면은 밖에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된다고 저 아저씨 또 빨간 옷 입은 아저씨 만날지도 몰라. 깁스를 풀 새가 없는 다리를 대신해 양팔에 의지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팔꿈치 관절까지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프니까 있지 집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도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놀러 가거나 그러면 좀 부럽기도 해요. 다이가 나는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이제 어디 가갖고 이제 재미나게 놀거나 그러고 싶어요. 나 이거 쟤 아니야? 위험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릅니다. 자세 때문에 뼈가 뒤틀려도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막내 민준이의 꿈은 트럭 운전기사입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면 전국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심심하지도 않고 꽤 재밌을 것 같아요. 한창 보고 싶은 것도 듣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서 다른 감각마저 집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의 세계는 집의 크기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은 더 이상 달라질 것도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아프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추위에 손발이 얼고 눈길에 미끄러져 뼈가 부러져도 자신의 몸에 닥친 위험을 스스로 감각하지 못합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세상.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몸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감각의 세계를 위험한 가시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와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는 여기저기서 꿈틀대는 봄의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통증을 모르는 몸은 또다시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뒤틀리고 부러진 다리라도 나으면 온 식구가 소풍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나를 가둡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이토록 큰 고통인 줄은 몰랐습니다.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수술을 해도 몸은 여전히 아픈 줄 모릅니다. 그동안 친구처럼 곁을 지켜주던 북극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극이는 우리에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별다를 것 없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행복이란 어쩌면 상실을 딛고 태어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과 학교, 병원만이 전부였던 세상에 행복이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차갑고 따뜻한 게 뭔지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알 것도 같습니다. 아빠가 할머니가 거짓말한 줄 알았어요. 북극에 사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얼굴을 봤더니 진짜 눈 감아가고 흔들어도 깨어나지도 않고 우리 그거 보고 울었죠. 살면서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행복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돈도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이로 지어줬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막 일어서 갖고 학교도 갔다 왔어요 하면서 막 인사도 해주고, 참 신기한 동물이다. 손도 주고 행복이가. 뭐가 손?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서 힘든 지난날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하고 싶냐? 이래 무슨 대학교 갔는데 이제 언니가 나오고 이제 졸업하면 이제 깎아 가겠다. 아파본 사람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차라리 통증이 사라졌으면 하고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픔조차도 소중한 감각임을 우리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감각할 수 있어야 세상 밖으로 나가 서로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감각을 상실해도
다른 감각은 여전히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풍경이란 빛과 그림자, 그리고 바람을 뜻합니다. 본다는 것조차 빛과 바람의 감촉을 함께 감각하는 일입니다.